자, 그래서 73쪽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바로 어저께 이제 우리가 앞에 파트 1에서 이 내용을 했으니까 문제들만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73쪽에 1번을 볼 건데 무슨 문제인지는 뻔히 알아. 이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해라.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그래프의 넓이가 얼마가 되면 되죠? 넓이가 1이 되면 되죠, 그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전 구간의 넓이가 합쳐서 1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도형이 이게 좀 막 삼각형 막 붙어 있고 사각형 붙어 있어 가지고 넓이를 이제 하나씩 표현을 차근차근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요 놈부터 가봅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부터. 요 녀석. 자, 요 삼각형은 여기 밑에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A네요, 그쵸? A. 그러니까 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하윤아 얼마니? A죠, A. A.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보이는 요 삼각형, 요 놈은 여기 밑변의 길이가 지금 보면 1이죠, 1. 그치?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2분의 A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초록색 삼각형은 형진아 넓이가 얼마니? 4분의 A입니다. 그쵸? 4분의 A. 자, 그 다음에 요쪽 사각형, 요거 직사각형. 자, 요 직사각형은 밑변이 1이고요. 그러니까 가로가 1이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2분의 A죠. 그래가지고 병준아 요 파란 사각형 넓이가 얼마일까? 얘도 2분의 A겠죠. 그쵸? 2분의 A.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 요거는 민재야 가로가 얼마예요? 2. 세로는 2분의 A요. 그럼 넓이가 얼마일까? A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라가지고 구한 이 네 가지 도형, 얘, 이렇게 요 네 개를 다 합쳤을 때 그게 민재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4분의 A 요렇게를 더해가지고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4분의로 통분시키면 얼마 될까 이거? 4분의 몇 A일까 하영아? 10? 12? 12? 11이죠? 4분의 11A가 1인 거야, 그치? 그러면 하영아, 이게 성립되려면 A 값은 몇이어야 돼요? 11분의 4. 역수가 돼야 되니까, 그치? 11분의 4.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5번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5번. 자, 이게 5번 문제가 약간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야. 요 문제 하나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배웠던 내용들이 뭐뭐뭐뭐 들어가 있냐면 일단 처음에 제시된 식의 모양이 독립시행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요거 150cx 이거 있잖아, 그치? 이 독립시행 모양으로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독립시행의 모양을 보면서 뭘 떠올려야 될까? 독립시행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게 뭐죠? 이항분포. B 있잖아, B 이항분포. 그치?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시작해서 이항분포로 넘어가고 또 그 이항분포에서 n값이 충분히 크면은 또 뭘로 가요? 정규분포. 그쵸? 정규분포로 넘어갔고 그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확률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로 구하고 요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이는 요 확률 질량함수 요거를 보면 딱 모양이 지금 독립시행의 모양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준이야, 이 모양을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도전을 몇 번 했어요? 150번을 했죠. 근데 그 도전의 한 번의 성공률이 얼마예요? P죠, 그쵸? 그러니까 이 독립시행을 보면서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150, P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X의 평균이 90이라고 말해줬단 말이야. X의 평균이 90. 그치?
초우야, 이항분포에서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더라? np로 구하죠. np. 그럼 지금은 150p잖아, 그지? 근데 150p가 얼마가 돼야 된대? 90이 돼야 된대. 그 얘기는 p가 얼마라고 말해준 거예요? 5분의 3. 맞아요. 그래서 p 값이 5분의 3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이 이항분포를 성빈아 정규분포로 바꿀 거예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자, 정규분포로 바꿀 때 여기 앞에 칸은 뭐 쓰는 칸이지? NP. 근데 NP가 이미 지금 평균이니까 90인 거 알죠? 그죠? 여기 앞에는 90을 쓰면 되겠고, 그 뒤에 여기가 누구 칸이야? NPQ죠? 근데 P가 5분의 3이니까 Q는 얼마고? 5분의 2고, 그럼 90에다가 5분의 2만 더 곱하면 되겠지? 얼마야 그러면? 응? 오메가 90에다가 5분의 2를 곱하는데 얼마라고? 36이죠.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이쁘다? 6의 제곱. 잘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게 이게 정규분포까지 온 거고요. 그러면 그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요 확률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84부터 105까지. 자, 그래서 이 확률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구하기니까 표준화 시킬 건데, 우리가 표준화 자꾸 시키다 보면 그냥 딱 보면 보입니다. 84 그러면 평균에서 시그마 한 번 뺀 거잖아요. 그죠? 그죠? 90에서 6 한 번 빼면 84 되잖아요. 그럼 84를 표준화 시킨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써보면 되잖아. 84 빼기 90 나누기 6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105라는 값은 평균에다가 시그마 6을 몇 번 더한 거예요? 90에다가 105가 되려면 15잖아. 그지? 15면은 6의 몇 배야? 6의 2배 반이잖아. 2.5배잖아. 그럼 105를 표준화시킨 거는 2.5예요. 암산이 더 어려우면 빨리 표준화식 써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렇게 표준화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표에서 구했을 때 뭘 이용하면 될까, 민재야? 응. 0.3413 하고요. 3413하고 4938 맞아요. 그죠? 1에 해당되는 거랑 여기에 해당되는 거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답 몇 번일까? 5번.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벨 2로 넘어갈게요. 오늘까지 해봐가지고 교재 검사 이제 깔끔하게 안 된 사람들은 문제가 좋니? 내일은 영어 특강이 있나? 영어 특강 하는 사람? 윤나 영어 특강 안 하니? 형지 안 하니? 뭐 아무튼 오늘까지 교재 검사 해봐가지고 뭐 내가 뭐 개인별로 어떤 친구들은 파트 1까지만 끝내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파트 1까지만 끝내도 이해를 해줄 거니까 거기까지도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불러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고 그럽시다 민재야. 알았죠? 민재는 뭐 다 했잖아, 그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딱 교재 탁 내밀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자, 지금 70 이제 4쪽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레벨 2예요. 자, 이거는요. 뭐 앞장에서 우리 본 것처럼 이것도 딱 보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그래프의 전체 넓이가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그치? 근데 이거는 뭐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무슨 값을 찾아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는 완전히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계산이 이제 요거를 계산해 보라 그랬는데 일단 1보다 작을 확률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이 A보다 클 확률하고 요런 관계가 있대. 그럼 일단 얘부터 구해봐. 1보다 작을 확률부터 구해봐. 1보다 작을 확률이면 그냥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 넓이잖아요. 여기 넓이. 그죠?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지금 1보다 작을 확률인데 자 여기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로 그대로 구합시다. 자 요거 지금 P 1보다 작을 확률 자 연희가 해볼까요? 요게 윗변 아랫변으로 보면 되잖아. 그지? 윗변 아랫변이 각각 길이가 얼마야? 그치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얼마? 1 그리고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요게 4분의 3이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8분의 3이야 그치 8분의 3이야 그러면 지금 요 1보다 작을 확률이 8분의 3인데 거기다 3을 곱해라 그랬으니까 8분의 9죠 좌변이 8분의 9 그럼 8분의 9가 2 곱하기 요거하고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8분의 9는 2 곱하기 px가 a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 그럼 양변을 2로 한번 나눠주면 이쪽이 얼마가 되겠어? 여기 날라가고 여기가 16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16분의 9가 되는 지점을 찾아라 이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쪽의 넓이도 구해버릴게요.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자, 요 삼각형의 넓이. 자, 병준아, 요거는 밑변이 얼마고? 1이고 높이가 4분의 3짜리죠? 그럼 얘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8분의 3짜리죠? 8분의 3이면 우리 이제 요거 16분의 9랑 비교하기 좋게 8분의 3이니까 16분의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 A라는 녀석이 한 16분의 3 정도 돼야 되니까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쯤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 A가 있어가지고 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하고 요쪽까지 다 합쳤을 때 그 확률이 16분의 9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아까 초록색 삼각형 얘가 16분의 6이었잖아. 그죠? 요게 16분의 6이었으니까 여기 빗금친 거 요거 작은 삼각형 요것만 딱 빼오면 얘는 지금 넓이가 유나야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6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죠? 얘가 16분의 3이고 얘가 16분의 6이고 합쳐가지고 16분의 9가 되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빗금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16분의 3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16분의 3 그런데 이 16분의 3이라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요 삼각형 요거 자 이 삼각형은 형진아 넓이가 얼마일까요 요거 아까 전에 요 빨간 부분의 넓이가 8분의 3이었잖아요. 8분의 3이면 요게 16분의 6, 16분의 6이죠. 그럼 얘가 16분의 6이고 이쪽 초록색도 16분의 6이니까 여기는 16분의 4가 돼야 돼가지고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4라고 볼게요. 그냥 비교하기 좋게. 자 그래서 지금 요 파란 삼각형 얘의 넓이가 자 이 파란 애의 넓이가 16분의 4짜리예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뽑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놈의 넓이는 16분의 3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런 구조라면 이 파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잖아요. 그치? 근데 닮은 비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두 삼각형의 넓이 비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치? 파란 애의 넓이는 16분의 4 빨간 애의 넓이는 16분의 3이니까 넓이 비가 4대 3입니다. 그쵸? 넓이 비는 닮은 비를 뭐 한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거꾸로 다시 닮은 비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 2대 루트 3의 닮은 비를 갖겠죠. 그쵸? 2대 루트 3. 그래서 파란 삼각형의 요 밑변 있죠? 파란 삼각형의 밑변 요 길이와 빨간 삼각형의 밑변 요 길이의 비율이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근데 실질적으로 요 파란 삼각형의 실제 밑변의 길이가 1이란 말이야. 그치? 1. 그러면 빨간 삼각형의 밑변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 파란의 밑변이 1이고 파란의 밑변이 1이고 빨간의 밑변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의 비율 요게 2대 루트 3 우리가 구한 요 비율이 만족되는 거니까. 그치? 닮은 비.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의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딱 이 a라는 값이 얼마냐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a라는 값이 얼마냐? 요 a라는 값은 2에서부터 왼쪽으로 2분의 루트 3만큼 온 지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2에서 2분의 루트 3을 빼면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는 2 빼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a는 2 빼기 2분의 루트 3이고 요거랑 똑같은 게 몇 번이에요 지금? 1번입니다. 1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닮음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나는 닮음으로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죠. 뭐 여기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지. 1차 함수를 구해 가지고 그 1차 함수 위에 점을 하나 잡아 가지고 그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렇게 풀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함수를 1차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아니면 지금 본 것처럼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아무튼 a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계산이.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요 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요게 초우야 무슨 뜻일까? 대칭 뭐에 대한 대칭? x 대칭까지는 너무 좋았어. 이게 얼마에 대한 대칭을 말하는 식일까요? 6-x 6-x에 대한 대칭? 6 6에 대한 대칭? 대칭은 대칭인데 이게 얼마에 대한 대칭을 의미하는 식일까 이게? 자 그럼 이런 식이 나오면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x에다가 숫자를 몇 개 집어넣으면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집어넣으면 f0과 f6이 같아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1과 f5가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2 집어넣으면 f2와 f4가 같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초야 다시 한번 대칭은 대칭인데 어디에 얼마에 대한 대칭을 말하는 걸까? 3 그렇지. 이거 3에 대한 대칭을 말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3을 기준으로 x는 3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가운데다가 3을 딱 거놔야 돼. 여기가 x는 3이야. x는 3이고 이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확률 밀도 함수는 0부터 6이라 그랬으니까 자 3에서 하나 둘 셋 떨어져 가지고 여기 0부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떨어져 가지고 여기 6까지 자 그래서 0부터 6까지 요 범위에서 그려지는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 있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식이 나와 있는데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8분의 5래요. 뭐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생각하기가 더 불편하니까 뭐라도 좀 그려보자. 대충 그냥 대칭이 되는 식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편하게. 뭐 한 여기다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볼게. 물론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대칭이 되는
모양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8분의 5래.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면은 지금 여기가 1, 2, 3, 4, 5니까 2부터 4면은 여기서 한번 잘리고 여기서 한번 잘려가지고 이 부분의 넓이가 8분의 5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형진아, 이 부분의 넓이가 8분의 5면 요만큼의 넓이는 뭘까? 그치, 요만큼의 넓이는 좌우 대칭인 거 생각해보면 딱 절반이 돼야 되니까 16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2분의 5에서 4까지. 2분의 5면은 민지야 2.5잖아. 2.5. 그죠? 2.5면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기에? 2.5? 2.5가 여기 있어가지고 2.5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2.5부터 똑같이 4까지 여기까지를 구하면 그 넓이가 2분의 1이래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는 여기 빨간 부분 여기가 16분의 5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면 그걸 생각해보면은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인지 나오지 않을까?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2분의 1에서 6분의 5를 그렇지. 2분의 1에서 16분의 5를 빼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 16분의 3이 되겠네. 그지? 16분의 3이 여기가 2.5부터 3까지가. 그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2분의 7부터 2분의 7이면은 3.5잖아요. 3.5부터 6까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3.5부터 6까지. 근데 3.5면은 이쪽에 있을 텐데 여기 3.5부터 6까지면은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의 넓이가 얼마예요가 질문이야.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 약간 정규분포 계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여기 연두색 부분이 16분의 3이니까 요만큼도 16분의 3이잖아. 여기도 그지? 맞죠? 그럼 그거를 그냥 이쪽 절반이 0.5일 게 확실하니까 0.5에서 16분의 3을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치? 맞죠? 그래서 요 파란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오른쪽 절반 2분의 1에서 자, 요쪽 부분 있죠? 요쪽 3부터 3.5 이 3부터 3.5의 넓이가 이 16분의 3과 같을 테니까 여기서 16분의 3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6분의 5 4번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완전히 알려주진 않았지만 좌우 대칭, 3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것 그리고 몇 가지 확률들 요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 정규분포로 넘어가면 더 편해요. 자, 정규분포 3번으로 가서 자, 3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7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은 그랬습니다. 우선 확률 변수 x가 자, 평균이 17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표준 편차는 모르겠고 이랬을 때 요 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그림으로 풀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놓고요. 평균이 지금 17인 건 알고 있어. 평균이 17이니까 여기가 17이에요. 그러면은 15하고 13은 다 17보다 작은 숫자니까 여기에 15, 여기에 13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 15, 여기 13.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자,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좌변입니다. 여기의 넓이가 좌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의 넓이보다 우변이 더 크대요. 우변이 더 크다 그랬는데 우변은 뭐냐면 자, P 17 플러스 A부터 19 플러스 A까지예요. 생각해봐. 17 플러스 A. A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7 플러스 A면은 17부터 뭐 조금 더 요쪽으로 요만큼 A만큼 와가지고 여기가 17 플러스 A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가 17 플러스 A. 그 다음에 19 플러스 A면은 그 17 플러스 A보다 이만큼 더 간 거죠.
이만큼 더 간 거니까 한 요만큼 더 가가지고 여기에 19 플러스 a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잘라가지고 자 이쪽 연두색 영역 요 영역의 넓이가 바로 우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우변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는 a 값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지? a 값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 자 여기다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 요 뭐 위에 변과 아래 변은 무시하시고 요 두 변만 보세요. 요 두 변만 보세요. 요 두 변에 의해서 잘라지는 영역 그 두 변 안 사이에 있는 부분이 지금 얘 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 값이 커지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안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죠? 얘가 오른쪽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더 가면은 넓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지? 그 다음에 a 값이 작아지면 얘가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지? 가운데 쪽으로 올수록 요 사이의 넓이는 넓어지죠. 그죠? 넓어져. 그리고 더 가면 다시 조금씩 줄어들다가 여기 13, 15 요 지점을 지나가 버리면 더 좁아지겠죠.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넓이가 변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빨갛게 색칠한 13부터 15라는 요 영역보다는 이쪽의 넓이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얘가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봐. 요 빨간 박스가 정확하게 여기에 온다. 정확하게 여기 온다. 딱 지금 13, 15에 딱 걸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7 플러스 a라는 값이 13에 딱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7 플러스 a가 13이랑 딱 같아져야 돼. 그러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되니? 17 플러스 a가 지금 요 직사각형 요 왼쪽 끝이잖아요. 그지? 여기가 13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돼버리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돼버려가지고 넓이가 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이 빨간 영역이 여기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색칠된 거보다 조금 더 넓은 넓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도 돼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도 넓이가 점점 넓어지니까 항상 우변이 더 클 거야. 그러다가 자, 이 13, 15하고 완전히 똑같은 넓이를 갖는 영역이 있죠. 오른쪽에서 13, 15와 똑같은 넓이를 가지려면 자,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13, 15하고 똑같은 넓이를 가지려면 자, 정확히 요 간격 그리고 요 간격 똑같이 맞춰가지고 여기 19부터 21 자, 요 영역에 만약에 요 빨간 박스가 정확히 들어온다. 19부터 21 요렇게 딱 들어오면 그때 여기 넓이가 요거랑 완전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순간에 a 값은 얼마인 거죠? 19부터 21이 되려면은 이게 19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자, 요렇게 될 때까지는 요 넓이보다는 같거나 넓은 넓이를 유지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쪽으로 더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넓이가 이 13, 15의 넓이보다 작아진다 이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실수 a의 최대 최소값은 요 범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 요 둘의 곱이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운데 17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라는 걸 가지고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입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은 두 확률 변수 x, y는 각각 정규분포 이걸 따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이 x가 따르는 정규분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y가 따르는 정규분포입니다. 그랬을 때 요게 x, 요게 y. 자, 그럼 이것들을 이제 각각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게 뭐 x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y 거라고 해보면, 자, x는 평균이 4짜리니까 여기가 4가 있을 거고, y는 평균이 8짜리니까 여기에 8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그래프는 이렇게 모양이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양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아까 앞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거는 두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같았었잖아. 근데 지금은 표준 편차가 다르죠. 표준 편차가 y가 더 크죠. 표준 편차 크다. 표준 편차 크면 분산이 큰 거잖아. 분산이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프가 가운데 평균에 몰려있는 값은 줄어들고 옆으로 퍼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하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가는 요렇게 가는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가운데는 조금 더 낮고 양 옆에는 높고 요런 모양일 겁니다. 그죠? 요게 x, 요게 y.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요것들의 확률 4부터 a까지 그리고 b까지, b보다 큰 확률을 구할 건데 이건 이제 표준화시켜서 계산해 보면 되거든. 자, 여기다가 이제 얘는 표준정규분포라고 생각할게요. 자, 표준정규분포에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x가 4부터 a 사이에 있을 확률 요거부터 표준화를 시켜보면 4는 x의 평균이니까 표준화시키면 0 될 거고요. 자, 이건 z는 z인데 x를 표준화시킨 거고, 그 다음에 a를 표준화시키면은 a-4를 4분의 1로 나눈 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 그려보면 0부터 조금 더 오른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요 지점이 지금 4분의 1분의 a-4 이렇게 돼서 여기 영역의 넓이입니다. 지금 요렇게 요 영역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y가 b보다 클 확률, y가 b보다 클 확률, 얘는요 요쪽에다 빼서 하면, 자, 얘는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p, 자, z, y를 표준화시킨 z고, 그 다음에 b를 표준화하니까 b-8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2분의 1분의 b-8이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그거하고 요 확률하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확률하고 이 두 확률을 더하면 2분의 1이 딱 나와야 된대요. 그럼 예상해봐.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얘가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 어때요? 이런 데 있으면? 그러면 이거보다 큰 확률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0.5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정확히 0.5가 나오려면 결국 이 값도 요 값이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야 이 지점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요 영역이 요렇게 색칠이 되면서 딱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쳤을 때 정확히 절반을 차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보면서, 자, 요거 아까 x를 표준화시킨 값, a를 표준화시킨 값이랑 b를 표준화시킨 값이 요렇게 한 지점에서 만나야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풀 수 있겠죠? 얘네들을 갖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4분의 1 a-4하고 2분의 1 b-8이 같을 거고요. 자, 이거 x자로 곱할게요. x자로 곱하면 2분의 1이 절로 곱해지고 4분의 1이 절로 곱해지니까 2분의 1 a 빼기 4, 여기는 4분의 1 b 빼기 8. 자, 4 곱할게요. 4 곱하고 분배하면은 요렇게 되고 여기는 b 빼기 8. 그럼 88 지워지니까 2a는 b 이렇게 되네. 2a는 b. 이렇게 2a는 b. 근데 문제에서 하나 더 말해준 것이 a 곱하기 b가 2분의 81이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은 2a는 b니까 b 자리에다가 2a 집어넣으면 요식이 어떻게 되냐면
2a 제곱이 되죠. 2a 제곱이 2분의 81. 그러면 2로 나누면 a 제곱이 4분의 81. 그러면 a가 얼마 값인지야? 2분의 9. 그치? a는 2분의 9. 자, a가 2분의 9면 b는 그거의 2배니까 그럼 얼만데? 9. 그쵸?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10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죠? 10a 플러스 b. 그럼 여기다가 10배 하면은 45. 거기다 b 더하면 얼마야? 54. 그치? 이렇게 풀리는 문제. 역시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통해서 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5쪽으로 갈게요. 75쪽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 문제는 x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써놓자.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써놔야지 문제 풀기가 편하거든. 자,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x가 8 이하일 확률이 0.0668. 자, 우리 이제 표준화시켜서 푸는 문제 많이 봤으니까 0.0668이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저 표에 있는 숫자 중에 얼마가 딱 보여요? 하윤아, 0.0668을 보는 순간 표에 있는 z값 중에 어떤 z값이 눈에 띄어? 1.5가 눈에 띄죠? 그죠? 1.5. 이게 딱 눈에 띄어야 돼. 왜? 0.0668이라고 하는 건 이 0.4332를 0.5에서 뺀 거니까. 그치? 요 놈과 관련이 있겠죠. 맞지? 근데 지금 x가 8보다 작다잖아. 8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정규분포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정규분포를 그려놓으면 지금 여기 평균이 1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10보다 왼쪽에 8이 있을 거고요. 그럼 8보다 작을 확률이면은 8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되겠다. 8이 한 여기쯤 있어. 지금 있어가지고 여기 8이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의 확률이 지금 여기가 0.0668이야.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하윤아 8이라는 값을 우리가 표준화 시켰을 때 8을 표준화 시켰을 때 얼마가 나와줘야 확률이 0.0668이 될까? 조금만 더 생각해볼까? 표준화 시키더라도 가운데가 평균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죠? 근데 표준화 시키면은 표준 정규분포가 되니까 가운데 그 평균이 뭐가 돼요? 이게 표준 정규분포면은 가운데 평균이 무조건 0이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하윤이 말처럼 8을 표준화 시킨 게 1.5면 어디 찍히겠어? 여기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보다 작을 확률이면 이만큼이 될 텐데? 그럼 안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자 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 되려면 이 8을 표준화시킨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마이너스 1.5가 돼야지. 마이너스 1.5. 그치? 그래서 요쪽에 마이너스 1.5가 딱 찍혀가지고 여기 넓이를 구해보면 아, 요 넓이가 0.0668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8을 표준화시켰을 때 마이너스 1.5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8을 표준화시키는 식은 요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마이너스 1.5 이렇게. 그럼 양변에 시그마 곱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5 시그마. 그럼 마이너스 1.5로 나누면 시그마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3분의 4, 1.5분의 2니까 3분의 4. 시그마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가 9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랬죠. x가 9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근데 9 시그마가 얼마니 성빈아? 지금 시그마가 요거니까 12지. 그러면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얘도 역시 표준화를 시키면은 자 12를 표준화 시킬 건데 우리는 지금 요 시그마가 3분의 4라는 걸 알아요. 얘가 3분의 4야. 이렇게
그러면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12 빼기 12죠. 2를 3분의 4로 나누는 거지, 그지? 3분의 4분의 2예요. 그럼 얼마지? 4분의 6. 4분의 6이면 또 1.5네. 그치? 4분의 6, 또 1.5. 그럼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자, 1.5. 아까 전에 생각했던 요거 1.5.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만큼이 되잖아. 이렇게.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이만큼. 그치? 민자 이거 얼마? 그렇지.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푸는 방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볼게요. 6번. 6번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라고 할 때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x는 2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정규분포니까 x는 2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병준아 뭘 알려준 거야? x의 평균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 20, 시그마 요게 x가 따르는 정규분포. 그리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줄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fx 플러스 k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gx가 f x 플러스 k하고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유나야 이게 무슨 뜻이야? 몰라? 이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건데 우리가 x라는 함수에다가 fx라는 함수에다가 예를 들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얘의 함수가 뭐 그냥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fx야. 그러면 y는 f x 플러스 1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평행이동이 일어나죠. x가 있던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x축 방향으로 이 그래프가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움직이는데 플러스로 1만큼 움직일까요? 마이너스로 1만큼 움직일까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죠. 그죠? 평행이동할 때 원래 x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한 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래요. fx라는 그래프에다가 x 플러스 k를 집어넣었어. 이거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fx를 x축 방향으로 x 플러스 k가 들어갔으면 평행이동은 마이너스 k만큼 일어난다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가 바로 gx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런 거지. 봐봐. 정규분포잖아. fx가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생긴 fx가 있는데 자 원래 얘는 평균이 20이었어요. 평균이 20이었어요. 그러면은 요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자, 요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만큼 움직였으니까 뭐 k가 양수라고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수라고 가정해보면 요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래프가 자, 요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이제 g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의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 20이었다면 요거 y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여기는 요거는 왼쪽으로 k만큼 온 거니까 그치? 요 지점의 값이 은솔아 뭐가 될까?
그렇지. 20-k가 이 gx라는 함수의 가장 높은 지점이 되겠고 그러면 그 값이 그대로 y라는 확률 변수의 뭐가 될까요? 여기가 딱 y의 뭐가 될까? 평균이 되는 거지. 그죠? 평균. 그리고 이 두 그래프는 평행 이동만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어떨까요? 서로. 그래프 자체 이 폭은 변해서 안 변했어. 이 그래프 모양은 안 변했잖아. 그치? 그냥 그대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시그마 값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나 조건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y가 따르는 확률 그 정규 분포는 평균이 20-k이고 똑같이 시그마는 제곱이 빠졌네. 시그마는 x하고 똑같은 자 요런 확률 분포를 가질 거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식이 gx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6부터 24까지의 x의 확률. 자, 그러면 16부터 24까지면은 지금 평균 2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에 있는 두 숫자인데 요 확률이 0.6826이에요. 그러면 상상해봐. 평균이 20이고 20에서 좌우 대칭에서 딱딱 끊었어. 근데 요만큼의 넓이가 6823이야. 그럼 평균부터 여기까지는 6823의 딱 절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413을 떠올려야죠. 3413. 3413이 얼마니? 1.0이네. 그치? 1.0에서 3413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이게 바로 -1부터 1까지의 확률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야 넓이가 6826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쪽만 보자. 24라는 숫자를 표준화시킨 게 1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시그마 값 나오네. 그치? 24를 표준화시켜가지고 1이 되려면 24에서 20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눴을 때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연희야 시그마가 얼마였단 얘기? (24라는) 값을 표준화시킬 때 표준화 공식이 뭐죠? 시그마분의 24 빼기 20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1이 나와야지만 이 넓이를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그마가 곧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지. 시그마가 4란 얘기. 그래서 자 여기 시그마 자리에 4 밑에도 똑같이 시그마 자리에 4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y가 3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28인데 0.028. 자 0.028은 하영아 얼마하고 관련 있는 숫자야? 0.028 얼마? 0.028은요 0.5에서 얼마를 빼야지 나오는 숫자인가요? 그치. 그러니까 z값이 2일 때의 상황에 등장하는 확률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면 이 31이라는 숫자 31보다 큰 확률이 0.028이니까 31을 표준화 시켰을 때 그때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1을 표준화 시켰을 때 2가 나와야 그래야 그거보다 큰 확률이 0.028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31을 표준화 시킬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y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y에 대한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 되겠죠? 31에서 20-k를 빼주고 그거를 4로 나눠주면 얘가 2가 된다 이런 뜻이네. 곱하면은 여기는 11 플러스 k고요. 여기는 8 되네. 그지? 8. 그럼 k 값이 몇이구나? k 값이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k 값이 -3이구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평범한 문제다. 밑에 7번 그리고 8번. 자, 이거 두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7번과 8번 우리가
일상 풀어왔던 정규분포의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7, 8번만 답 찾아보세요. 자, 7번 문제. 살짝 뭐 시판용이다 아니다 이런 뭐 단어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평범한 그 정규 분포 문제죠. 자, 일단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0.0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 나사모 한 개 길이가 15.98 이상 A 이하일 때만 시판용, 그러니까 팔아도 되는 거.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은 규격이 안 맞으니까 요 규격 안에 들어와야지만 판매할 수 있는 걸로 분류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한 나사못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시판용이 아닌 나사못으로 분류될 확률이 0.2255래. 그러면 이제 요런 느낌이지. 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나사못들이 정규분포를 따를 거니까 평균이 지금 16이고 자, 요런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15.98 15.98이 뭐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15.98 그 다음에 A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A는 여기쯤에 해가지고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시판용이라는 거잖아, 성빈아.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갈 시판용이 아닌 나사못으로 분류될 확률 그랬으니까 요쪽이랑 요쪽에 들어갈 확률이 지금 0.2255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여기 시판용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그럼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255를 어떻게 해보면 돼? 이 초록색 부분 있잖아. 초록색 요쪽이랑 요쪽을 합쳐서 넓이가 얼마래? 넓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넓이가 곧 확률이야.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정규분포 전체 넓이가 얼마니? 그 중에 지금 이 초록색이 뭐냐면 시판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아니야? 지금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초록색 부분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래요 지금? 0.2255잖아. 그러면 요 가운데 빨간색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냐고요? 0.7745잖아. 맞지? 그럼 이 0.7745를 보고 이 표에 있는 값들을 쫙 보면 아마도 이 표에 있는 값들 중에 어떤 두 가지를 더 했을 때 7745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누구와 누구니? 이 1.0이랑 1.5. 그치?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더하면은 774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15.98 있잖아. 이 15.98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판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15.98에서부터 A 사이면 시판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를 15.98을 표준화시키면 이게 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마이너스 1 여기 15.98부터 16까지 여기의 넓이가 지금 요 0.3413이야. 그러면 여기 반 잘라가지고 요 오른쪽의 넓이 요쪽의 넓이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0.433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 A라는 값을 표준화 시켰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5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에 이렇게 1.5가 나와줘야 되고 그 1.5라는 값이 바로 요게 A를 표준화 시킨 값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럼 A를 표준화시키는 식을 쓰면 되지. A에서 16을 빼고 0.02를 나누면 그게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0.02를 이쪽에다 곱하면은 이쪽 이렇게 0.03이 될 테니까 자 16 넘기면 16.03 이것이 바로 A의 값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그 밑에 8번도 보겠습니다. 자, 8번은 문제 상황을 이제 한 번에 착 풀긴 어렵고 차근차근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가 6개의 약수. 6개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3분의 2죠. 6개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야. 자, 근데 그러면 몇 점을 받는다 그랬냐면 1점을 받는데, 1점을 받고, 그러면 6개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 6개의 약수가 아닐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럼 그때는 3점을 받는데, 3점을 받는다. 그러면 이 게임을 72번을 반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점수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중간에 확률 변수를 하나 껴 넣을 건데, 자, x라는 확률 변수를 이렇게 해봅시다. 6의 약수가 나온 횟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봐. 그러니까 x라는 확률 변수는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점수가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사위를 막 던져가지고 6의 약수가 몇 번 나왔니? 그거를 x로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 이 x는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x는 이항 분포를 따를 겁니다. 지금 주사위를 몇 번 던졌대요? 72번을 던졌고요. 그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그치? 요 x라는 확률 변수는 72,3분의 2라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n 값이 충분히 크니까, 자, x는 정규 분포를 또 따르겠죠. 그죠?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잖아. 어제나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해? NP, 그치? 70이랑 3분의 2 곱하면 48이죠. 자, 그래서 정규 분포로 바꾸면 평균이 48이고, 분산이 몇일까? 저기 48에다 3분의 1. 그렇지. 그럼 16이니까 4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요게 역시 또 x가 따르는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이제 이 x를 가지고 점수 계산을 하는 거야. 자, y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y는 이 게임을 해서 얻은 점수, 이 게임을 통해서 내가 얻은 점수, 요걸 y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x는 6의 약수가 나온 횟수인데 6의 약수가 한 번 나올 때마다 점수를 몇 점 얻어요? 6의 약수 나오면 1점 얻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6의 약수가 x번 나왔으니까 x점을 얻었겠죠. 그죠? x점을 얻었을 거야. 플러스 내가 72번 던졌는데 6의 약수가 x번 나왔으면 나머지 72 빼기 x번만큼은 6의 약수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주사위를 72번을 던졌어. 72번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x번이 6의 약수가 나왔어. 6의 약수가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72번에서 x를 뺀 나머지 72-x번, 요거는 6의 약수가 안 나온 거잖아. 6의 약수가 안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요 횟수만큼은 1점의 점수를 얻은 거고 요 횟수만큼은 3점의 점수를 얻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지? 6의 약수가 나오면 1점, 안 나오면 3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1을 곱하는 거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그게 총점이라고요. 그게 내가 얻은 총 점수. 그래서 x 플러스 3괄호 72 빼기 x, 이게 바로 내가 얻은 총점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거 얼마야? 216인가? 그죠? 요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 점수가 104점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자, 그 점수가 104점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금 요게 점수라 그랬잖아? 요 점수가 104점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계산해서 x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지? 자, 2x 넘겨주고 104 넘겨주면은 112죠. 112 여기는 2x 그러면 x가 5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x가 5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x는 아까 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x가 5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다. 어즈나 그러면 이거는 정규분포니까 뭐 해가지고 구해야 돼? 표준화 시켜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56을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키면 얼마 나올까? 2 나오겠죠? 2. 그러면은 결국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지금 표에서 2 찾으면은 0.4772. 그럼 어즈나 답은 뭘까? 0.477 이게 답일까? 아니죠. 우리는 2보다 클 확률을 구하고 싶어. 2보다 클 확률. 그러면은 이래서 빼야죠. 1에서 뺀다고? 아니요. 아니. 여기서 지금 0.477이라고 하는 거는 0부터 2까지가 0.477이라는 거잖아. 2에서 끊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477이라는 거고. 아, 어. 0.5에서 그래 우리는 여기를 찾고 싶은 거니까 0.5에서 얘를 뺀 게 답이죠.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그죠? 1번. 그치? 네,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자, 뒤로 넘어가면은 그 76쪽에 있는 문제는 오늘 요 유사한 거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 많이 풀었으니까 76쪽에 있는 문제는 패스하고요. 77쪽에 있는 문제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쪽에 있는 문제 이것도 이제 정규분포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면 되는데 문제를 쭉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항상 쓰면서 가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면 9,0.4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거는 그냥 A라고 했으니까 그냥 확률 변수는 A로 써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B 제품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A 제품 중에서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8.9부터 9.4 사이에 있을 확률. BA가 8.9부터 9.4 이하에 있을 확률. 요거 하고 자, B 제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 19에서 K 이하일 확률. 이것이 서로 같다 이거네.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정규분포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 표준화로 한번 비교해볼게. 8.9는요, 8.9. 표준화 시키면 얼마일까?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8.9를 표준화 시킨다면 4분의 1 나오죠, 4분의 1. 그치? 4분의 1 나옵니다. 표준화식으로 해보세요. 4분의 1 나오고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었고 A를 표준화한 거고 9.4를 표준화시키면 근데 그냥 4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되고 자, 9.4를 표준화시키면 1 나오죠. 그죠? 9.4 딱 1 나옵니다. 1.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B 19부터 K까지의 확률을 표준화시키면 19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19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 표준화 됐고 자, 요쪽에 이제 표준화식이 K에서 20을 빼고 1로 나누는 거 요렇게 생겼는데 이 양쪽의 확률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니까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잖아. 그럼 이 두 확률이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저 끝나는 숫자 요 숫자가 얼마가 되어야지만 넓이가 똑같을까요? 4분의 1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그치? 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시작해서 1에서 끝났는데 얘는 출발을 마이너스 1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게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라고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으면 4분의 1에서 끝나줘야, 얘가 딱 4분의 1이 돼줘야 정확하게 좌우 대칭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넓이가 똑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K가 얼마란 얘기냐면 2.25라는 얘기가 돼요. 20.25. 그치? 20.25. 그래서 답은 4번.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문제가 그 71쪽과 72쪽을 못했는데, 71쪽은 그냥 뭐 계산만 복잡하고 계산 문제니까요. 72쪽에 있는 문제를 우리 마지막으로, 약간 어렵거든요. 72쪽에 있는 문제를 풀고 우리 특강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자, 잘 읽어봐야 돼. 좌표 평면에 원점에 점 P가 있어요. 원점. 좌표 평면 이렇게 있고 원점에 점 P가 있는데, 여기에 점 P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 2 이하가 나올 확률이 얼마죠?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쵸? 요 확률만큼, 그러니까 2 이하가 나오면 점 P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산 만큼. X축의 양의 방향이 어디야?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3칸 간다는 얘기야. 그치?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3칸을 가고요. 그 다음에 3 이상. 자, P 3 이상의 눈이 나온다. 그럼 그럴 확률은 일단 3분의 2겠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위로 한 칸을 보낸다. 이런 상황입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마다 이 점이 오른쪽으로 3칸을 가거나 아니면 위로 한 칸을 가거나. 그치? 그 둘 중에 한 가지 움직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시행을 15번을 반복을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해봐야 되는데, 이 x라는 확률 변수를 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x 말고 자, y라는 확률 변수를 먼저 정의할 건데, y라는 확률 변수는 점이 움직이는 걸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 2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왔느냐 그 횟수를 y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온 횟수, 이렇게 정의할게. 그러면 형진아, 이 y라는 확률 변수는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문제를 읽어보면 주사위를 몇 번 던졌죠? 그죠? 15번을 던졌지.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려면 확률이 아까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이 y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항분포. 그지? 15번 주사위를 던졌고, 그리고 한 번 던졌을 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 생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y를 이용해서 이제 x를 표현해 볼 건데, 보세요. 내가 지금 15번 주사위를 던졌잖아. 그 중에 2 이하의 눈이 x번 나왔어. 아니, y번 나왔어. 우리가 이걸 y번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얘가 y번 나왔어. 그러면 반대로 3 이상의 눈은 몇 번 나왔겠어요? 3 이상의 눈은 15 빼기 y번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시행에 따라서 주사위가 다 이동하면, 그러니까 점 P가 이동하면 그 점 P는 몇 컴마 몇에 도착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2 이하의 눈이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3칸씩 간다 그랬잖아. 근데 2 이하의 눈이 y번이 나왔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을까? 이게 한 번 나올 때마다 3칸을 가요. 근데 이게 y번 나왔어요. 그럼 몇 칸 갔겠어?
3y 칸 갔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3y 칸을 갔을 거야.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x 좌표는 3y가 됐을 거고요. y 좌표는 요거 한 번 나올 때마다 3 이상의 눈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위로 한 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나왔어. 15-y번이 나왔어. 그럼 위로 그냥 요만큼 간 거죠. 그래서 y 좌표가 그대로 15-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런 점 P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이 둘 사이에 거리, 이 거리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진이 공식 알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민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아요? 직선이요. 예, 점과 직선이요. 직선이고 3x 플러스 4y는 0이야. 그 16 여기 부분에 아닌가요? 요 점의 좌표를 요 x자리에 집어넣어. 그럼 3y라고 돼 있으니까 9y가 되겠고, 또 요거 y 좌표를 여기 y에 집어넣어. 그러면 4 분배되니까 어떻게 돼? 60-4y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게 얼마냐면 5y 플러스 60이죠? 5y 플러스 60. 어차피 양수일 거고 분모가 지금 5가 될 거니까 5분의 5y 플러스 60이고 5로 약분되니까 결론이 뭐냐면 결론 x는 y 플러스 12다. 이게 결론이에요. x는 y 플러스 10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정리해보면 문제에서 정의한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우리가 정의한 y라는 확률 변수 플러스 12인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x의 평균인데 우리는 y의 평균을 알거든. y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y의 평균은 얼마예요? np니까 5가 y의 평균이잖아. y의 평균이 5인데 x는 y에다 12를 더한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럼 x의 평균은 5에다가 12를 더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은 17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에서 정의한 확률 변수를 바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친구를 하나 껴넣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x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중에서 아까 2, 3, 4번 73쪽에 2, 3, 4번 빼고는 다 풀었단 말이야. 73에 2, 3, 4번 빼고는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40쪽부터 47쪽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간 부분 73부터 77까지 중간에 뺀 페이지는 빼고요. 요만큼 다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